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화면으로 왜 탄핵 정국인데 왜 지지율이 정체냐, 국민의당이 그걸 그 돌파구가 뭐냐 했거든요. 먼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양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래도 이제 현실 정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대 양당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뭐 리딩 파트가 아닌 캐스팅 보터 역할도 좀 하기가 힘들었던, 말하자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그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당이 좀 역할을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황교안 그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우리 국민의당 주장대로 먼저 총리를,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우고 나서 그다음 대통령 탄핵을 하자,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걱정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그 혹시 국민의당이 탄핵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12월 2일을 당초 12월 2일을 주장하지 않고 12월 9일을 통해서 12월 3일 날 촛불 집회, 그리고 5, 6, 7 그 국정조사 특위 등을 통해서 최고조로 탄핵 그 반대 압력을 최고조로 고조시켜서 12월 9일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234명이 찬성을 하는 그런 탄핵안 가결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국민들께 했다. 저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홍역을 치르셨죠. 2일에서 그렇습니다. 9일로 연기돼서 탄핵에 반대하는 거냐 해서 문자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그래서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그것도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국민들께서 그 진상을 제대로 아시고 우리 국민의당이 오히려 얼마나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그 탄핵의 가결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온 그 구호들 목소리들하고 국민의당의 그 노선하고는 좀 괴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예를 들면 선 총리를 주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꼭 탄핵을 반대해서 총리를 먼저 주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았고, 또 날짜를 늦추는 데 대해서도 이제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9일 못하면 진짜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 주장이 옳았다, 성견 지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민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호남. 이제 호남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 국면에서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은 것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정권 교체에 오히려 그 좀 이렇게 이제 야권이 뭐 단합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극히 일부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 이 새누리당이 저렇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도 결국은 당내의 그 해묵은 계파 패권주의가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당을 생각하기보다는 계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친박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계파 패권주의와 어떤 그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 세력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을 최대한 정말 모아서 우리 국민의당의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 세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권으로 국민의 촛불 민심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 꼭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 교체, 시대 교체까지 이뤄낼 각오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친박과 친문의 계파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그다음에 온건 합리 중도 개혁 네. 이 얘기들이 네. 오늘 아침에 들은 그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하면서 한 얘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예. 용어도요. 예. 양쪽이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비박계는 뭐 친박보다는 책임이 덜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국정농단 헌법 유린을 막지 못한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적어도 방조한 책임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비박계와 세력 대 세력으로 저희들이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네, 그러나 네, 네. 비박계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뭐 이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지형에 동참한다고 하면 정치는 어차피 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쪽이 지금 35명이거든요. 지금까지만. 네. 그러면은 다 탈당하면은 국민의당보다 더 세력이 커질 수도 있는데 저쪽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합류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선을 앞에 두고 예. 그리고 또 촛불 민심의 또 하나가 개헌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에 이제 지난 70년 동안 국민들이 식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헌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뭐 몇 명 많이 정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당면한 정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 혁파하고 또 이 거대 양당이 그 기득권 거대 양당이 갖고 있었던 적대적인 그 공존 체제를 깨트리고 다당이 공존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를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당내에 존재하는 계파 패권을 타파하는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왜냐하면 꼭 이제 대선이 있고 나면 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분들도 이제 대통령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간의 약속들을 또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또 볼 수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 왔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개헌을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지난번 그 60년대째 뭐 3공화국 헌법이나 2공화국 헌법이죠. 네. 2공화국 헌법이나 지금 현재 6공화국 헌법 등도 보면은 네.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2달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18대, 19대에서 모든 개헌 자료가 다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무슨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예. 국가 백년 대계를 보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결론이 저는 쉽게 빨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분권형 개헌, 이제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 네, 네. 뭐 꼭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지만 또는 뭐 내각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대통령이 51%를 득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와 예산과 정책을 100%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권력 구조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그 경험과 자산은 네.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정치에 어떤 그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 좋은 것인데요. 예. 그동안 우리가 오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혹시라도 친박, 개파 패권주의와 혹시라도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국내 정치 상황을 꿰뚫고 계셨고 정말 이 개파 패권주의 그리고 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을 보고 저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네.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대선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뭐 비박계 그리고 반기문 총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후보 이렇게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방금 비박계를 넣으셨는데 이제 네, 네. 비박계는 아직 지금 당장 언급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장 대선은 당장이 아니라 몇 달 뒤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국민적 정서가 예. 거기까지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직 거기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앞서가는 면이 있지만 네. 아무튼 이 국민들이 이번에 촛불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슨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퇴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현재 육공화국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왕적 대통령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양당제의 폐해, 그리고 각 당내에 있는 개파 패권주의 이러한 것들로 해서 나온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경제개혁이고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결국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탄핵했지 뭐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탄핵한 것처럼 보이지만 촛불 민심의 명령으로 국회가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촛불 민심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촛불 민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정치권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을 해낼 것이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제 친박이나 친문과 같은 개파 패권주의 세력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는 겁니까? 아마 당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우선 대선 후보라는 것은 당의 지지율과 같이 가는 건데 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당시에는 적대적인 양당 구조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두 정치 세력이 거대 양당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당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투영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예, 예. 또 하나는 뭐 저희들의 역량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말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네, 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단독으로 제3의 후보를 내선 승산이 없겠군요. 결국 양자구도로 가야지 어떻게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이게 이 후보가 난립해서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꼭 국민은 뭐 양자 구조가 됐건 삼자 대결 구조가 됐건 간에 아무튼 국민이 바라는 세력, 네. 국민이 다음 어떤 정부를 담당하고자 하는 그 세력은 국민의 어떤 기대 수준에 맞게 아주 세력화도 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양한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어떤 그 공정한 국민 경선을 하기를 저는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예. 하여튼 뭐 다른 뭐 친박에서 후보를 내건 또는 친문에서 후보를 내건 나머지 세력들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호남 출신이시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호남의 민심은 지금 다음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호남 대선은 일차적으로는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그 보수 정부를 예. 통해서 모든 게 후퇴했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와 인권도 후퇴됐고 민생과 경제도 전혀 지금은 나아진 게 없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적어도 상식과 상식을 가진 양심 있는 그런 세력 국민들이라면 아마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남이 그런 점에서 항상 좀 앞서온 측면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꼭 국민의당 독자적인 힘으로 무슨 뭐 정권 교체를 하겠다든가 무슨 시대 교체를 하겠다든가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국민의당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어쩌면 또 제3지대에서 그런 그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들을 함께 해서 예, 예. 하여튼 개파 패권주의에 물든 세력 네. 또 무능하고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그런 세력들을 배제시키고 예. 정말 그런 나머지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서 다음 정부를 구성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걸 당연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에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으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셨고 네. 예, 국회 입성하신 뒤에 이제 야당 대표까지 되셨는데 쉽진 않죠 당 대표 하시는 게. 뭐 평의원으로서 바라봤던 것과 네. 실제로 직접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틀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16일째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고 이제 조금 적응도 되면서 그런 대로 할만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 국민의당이 조금이라도 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